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30일입니다. 6월 달에 벌써 마지막 날이 되어 가네요. 어저께 물 주고 얘네들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하엽들이 정말 장난 아니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엽들이 많아서 좀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는 거, 크게 보인다는 아이들을 대충 떼주고요. 제대로 떼려면 아직도 멀었죠. 대충 떼주고 한번 찍어 봅니다. 어저께 물 얘네들한테 준 거는 아직까지 얘네들 표시가 좀 어느 정도 나려면요, 조금 며칠 기다려 봐야 되겠죠. 아픈 아이들이 없이 잘 지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 최고 온도가 30도까지 여기는 올라갑니다. 그게 토, 일, 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비가 한번 오고 떨어지나, 뭐 온도가 28도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금 내려가는데요. 그래도 밤 온도는 22도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낮에 이렇게 빗물이래. 해가 뜨겁게 있다가 더운 날씨 속에 있다가 밤 되면 시원함을 느끼면서 좀 약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빗물 주고 난 다음에 비 오는 날 빗물도 주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워낙에 이 자리는 비를 연거품 맞는 일이, 그러니까 연거품 맞는 것보다 빗물을 맞는 일이 거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챙겨주는 거 아니면은 얘네들은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비가 오기도 오고 얘네들이 물 준 지가 제가 일주일이 아니죠, 3주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물을 챙겨준 겁니다. 여름에라도 완전히 굶기면서 키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베란다 안에 있으면, 만약에 제가 여기 이 아이들이 다 베란다에 있다 그러면 저는 물을 굶겨버리죠. 아예 베란다와 노숙은 다른 거라 제가 물을 챙겨주고요. 저기 있는 아이들까지는 제가 손이 가지 않지만 요렇게 잘 있어주고 물 먹은 티를 내면서 있어주죠. 건강 한번 회복을, 그러니까 한번 건강 진단도 한번 해보고, 건강한지, 아픈 아이는 없는지, 혹은 또 갑자기 물러서 시커멓게 변하는 아이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아이가 생길까봐 한 번씩 둘러보고요. 여기에 있는 여기 진주 목걸이 오늘 또 보여드립니다. 요번에 물 먹고 얘도 하엽이 지기는 집니다. 요렇게 하엽이 져요. 이런 아이들 정리해줬는데, 얘는 정리해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잘못 정리하다 보면 또 가지가 살짝 약하게 붙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얘가 분리돼서 따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뽑히거나 아니면 잘리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얘는 하엽 정리할 때 잘 잡고 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너무 토동토동하게 있어서요, 얘가 열매 같아요. 요즘에 베리 보는 재미보다 여기에 있는 진주 목걸이 루비앤 네크레스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안에서 청포도같이 있어주는 요 아이 얼굴은 레드벨이나 홍옥이나 뭐 이런 아이 얼굴에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번 제대로 묶음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어떤 아이들을 묶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묶고 싶은 아이는 그 도테랑이랑 비슷한 아이들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저희의 도테랑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얘는 여기에서 한 4년 넘도록 우리 집에서 있었어요. 중간에 분갈이가 한번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여기 어쨌든 있습니다. 어떤 해는 하엽을 너무 많이 재워갖고 얼굴이 쬐맨하게 있을 때도 있었고요. 어떤 해는 얼굴이 말라갖고 있는 해도 있었고 이랬습니다. 그거는 제가 물 관리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요렇게 자라주고 있는 도테랑은 여기 이쪽 면에 2두로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얼굴이랑 여기에 있는 얼굴이랑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도테랑은 성장하는데 조금 순둥한 편이고요. 많이 순둥하고 손톱이 매력이 있죠. 가격도 저렴한데 손톱을 좀 보고 싶다 하면 도테랑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어저께 이스트렐라 위쪽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트렐라보다 손톱이 조금 더 강렬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루비앤 네크레이스인데요. 도테랑이랑 진짜 많이 닮았죠. 도테랑 옆에다 놔두고 보면 요 아이 얼굴이, 제가 한쪽으로 좀 쏠리게 해볼게요.
요렇게 요 아이의 얼굴이 도테랑이랑 구분이 잘 안 간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도테랑이랑 루비 브로시가 똑같은 아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르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다육색이라 얘는 이름이 다르게 왔으니까 다른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키우고 있는데요. 요 아이도 아주 순둥합니다. 얘도 하엽이 지금 너무 많이 진 상태로 있는데요. 이 아이도 손톱이 묵으면 요렇게 창 손톱 같이 요렇게 있어주죠. 너무나 이쁜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얘가 국민이 다육이하고 창하고 연결고리처럼 보이는 느낌들, 서서히 변화 가정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 중간쯤이 아닐까 싶을 만큼으로 손톱이 날카로워요. 얘랑 나중에 도테랑이랑 어떻게 물드는지 색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키우는 아이들도 여기에서 햇살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좀 부족한 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확 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근데 좀 더 지나봐야 되겠죠. 겨울이 찾아오고. 여기에서 있는 루비 브러쉬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치아와 엔시스인데요. 지금 생장점에서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는 건지 되게 조그만하게 입장 차이를 두고 다시금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 지금은 손톱이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 아이도 묵둥이가 되면 도테랑이란 참으로 많이 닮은 아이 중에서 하나죠. 치아와 엔시스가 있고 치아와가 있습니다. 치아와는 이꼬지로 자라고 있고요. 옆에 언니한테 얻었던 거고요. 치아와 엔시스랑 치아와랑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아이를 이름을 줄여서 말하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니면 샴페인이 있고 뭐 핑크 샴페인, 화이트 샴페인 있듯이 치아와 있고 치아와 엔시스 있고 뭐 이런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얼굴이라 제가 한번 여기에서 찍어 봅니다. 이 아이도 옆에다 이렇게 놔두고 반대편에다가 제가 묵둥이 얼굴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밑에서 지금 제 화면에서 보면은 어두워 보여서 어떻게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치아와 엔시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원래 제가 키우고 있던 치아와 엔시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아이가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3두로 자라고 있습니다. 또 4두가 될까요? 3두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 작은 캠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 말고 이꼬지로 키우고 있는 치아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되는 이꼬지로 치아와를 키우고 있는데요. 얘를 받은 지는 좀 됐는데 제가 얘를 관리를 너무 못해서 제대로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한번 제대로 키워보려고요. 치아와를 이꼬지인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찍어보는 거는요. 앞전에 있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찾아봐서 여기에다가 옆에 사진으로 옮겨 두려고 한번 찍어봅니다. 이꼬지라서 제대로 차이점은 제 걸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찾아서 옆에 첨부 사진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해보고 싶은 건 라탐입니다. 라탐이 들어와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 라탐이 이쪽에다 넣을까요? 라탐이 꼭 치아와 엔시스나 이런 아이랑 도테랑하고는 아니고 치아와 엔시스하고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쩜 이렇게 많이 닮았는지. 많이 닮지 않았나요? 이 아이 라탐 키우면 키울수록 그런 아이들이랑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아이를 한번 담아 봅니다. 아직까지 얘를 키운 지 얼마 되지 않고 너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크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줄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사진 첨부를 이 아이도 꼭 한번 해볼게요. 안에 물맺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통으로 한번 털어줘 봤습니다. 많이 닮았죠? 그리고 제가 이꼬지 하는 아이들 중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얘가 누구 이꼬지인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치아와 하기가 너무 오래된 아이라 이 아이도 많이 닮았죠? 얘 엄마가 누군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우다 보면 한동안 블랙 시리즈라 그래가 까만둥이 아이들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게 요 몇 달 전만 해도 까만둥이 아이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겨울쯤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아이 늘어나면서 이 아이들이 모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많이 모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는 블랙탄인데요.
블랙퀸입니다. 블랙퀸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물들어 줄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어 든 것도 아니고 화상 입은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게 물든 것 같아요. 중간 생장점에서 까뭇까뭇한 거 보니까 블랙이라는 말이 잘 들어간 것 같죠. 이름이 블랙자가 아니어도 까만둥이 아이로 요 아이는 타서 그런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이름은 후레쉬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아이가 데리고 올 때 인물이 정말 좋았거든요. 이 아이가 타서 이런 걸까요? 생장점 중간에서부터 까만색이 보여서 제가 블랙에다가 까만둥이 아이라고 한번 그 시리즈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후레쉬가 있습니다. 이 후레쉬가요, 까만둥이 아이 할 때 소개됐던 애인지 아닌지 그게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후레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퍼그 닮았다고 놀렸던 아이죠. 요쪽에 있는 아이는 블랙 얘가 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는요 블랙퀸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는 블랙탄입니다. 요 아이도 블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색깔 물듬이 아까 보여드렸던 블랙퀸이랑 많이 닮았죠. 요 아이도 까만둥이 아이라고 나왔던 아이인데요. 지금 현재 살짝 밑입장이 물고파하는 게 있습니다. 어저께 물관수 해줬으니까 아마 천천히 물관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더워지면 물관수를 잘 안 하는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잘 자라주고 있는 블랙킹하고 헷갈리는 블랙탄입니다. 이름도 조금 헷갈리고요. 블랙퀸이 있고 블랙킹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블랙킹이 어디 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까만둥이 아이들 중에서 제가 이뻐라 하는 아이인데요. 다크 초콜릿입니다. 요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입장이 더 이쁜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제가 못 키워서 이런데요. 요 아이 묵둥이가 되면 얼마나 이뻐지는지 참조용 그 사진에서 한번 보시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까만둥이 아이를 제가 까맣다 그래서 계속 들여오기는 했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보시고 얘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물드는 게 제일 낫다 하는 걸 한두 가지만 데리고 오셔서 가지고 키우시는 것도 자리가 없을 때 유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얘네들을 보고 있으면요, 아이고 너무 욕심내서 마구잡이로 막 데리고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얘네들을 데리고 와서 비슷비슷한 얼굴로 제가 헷갈려 하는 거죠. 그거는 좋지 않은 다육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제가 키우는 아이지만 좀 못생겼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미리네입니다. 미리네도 약간 까만둥이 시리즈에 들어가는 아이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어정쩡한 색깔입니다. 김치 우리가 맛있게 처음에 먹을 때는 햇김치라고 맛있게 먹다가 익었을 때는 익은 맛으로 먹잖아요. 근데 그 어정쩡한 그 맛, 김치 맛?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리네가 현재의 모습이 딱 그겁니다. 우리 밑에 지방에서는 그걸 뭐 어른들이 그래요. 미친 게 이 김치라고 맛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런 말을 표현을 하거든요. 저 경상도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금 얘가 정말 어정쩡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근데 또 찬바람이 불고 하면은 이 아이가 정말 이쁜 아이로 바꿔지더라고요. 색감이 이제는 이뻐지겠다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유, 요렇게 찍고 있는데요. 잠깐만 딴 데로 살짝 세볼게요. 여기 있는 보이시나요? 러블리 로즈가 얼굴이 빵 하고 키워졌습니다. 얘도 하엽이 많이 지고 이랬던 아이인데요. 빗물 먹고 얘는 좋았나봐요. 다른 아이들 좋았나는 잘 모르겠는데 유난히 얘가 얼굴이 빵글빵글합니다. 요 아이가 너무 지금 얼굴이 빵빵하게 커져서요. 요렇게 빗물의 효과도 여름인데 장마인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조금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입니다. 저쪽 편에 이꼬지 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인로즈도 약간 얘도 까만둥이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는 까만둥이 아이 파인로즈는 생김새 자체도 아주 흑장미색? 흑장미색이라 해야 될까? 얘는 물든 것도 아니에요. 물이 완전히 빠져버렸네요. 요렇게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
말 그대로 흑장미죠. 요 아이는 이름이 흑장미예요. 이름 정말 잘 지어놨죠. 이렇게 붉은빛을 보여주는 요 아이도 완전한 블랙 쪽의 까만둥이 아이들 쪽이 아닌가 싶어요. 까만둥이 아이들이 정말 많이 분포가 돼서 이름도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종이다 보니까 이런 교배 종류가 참 많은 것 같고요. 얘가 다른 아이랑 교배를 해서 다 같이 나온 씨앗이고 다 같이 나온 교배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얼굴이 나오다 보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라주고 있는 흑장미는 저도 기대하는 아이죠. 지금도 이쁜데 물들고 더 나이가 들면 더 이뻐지겠죠. 그 모습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요 아이가 푸시케인데요. 푸시케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후레쉬하고 좀 비슷한 아이라서 얘도 까만둥이인가 하고요. 한번 물든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색감이 물든 걸 찾아보고요. 전 달라도 푸시케랑 이 아이랑 많이 좀 물려 있어서 제가 같은 아이로 보고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얘는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없어서요.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푸시켓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요. 얘는 2두로 왔는데요. 하나의 얼굴이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많은 얼굴이 달렸고 자구도 잘 단다 그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푸시켓만 그런 게 아니라 푸시켓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지 같은 거를 잘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 아이 자체가 성향이 그런가 봅니다. 아유, 어저께 보여드렸는데 계속 눈에 띄는 이 아이들 어떡하죠? 이쁘다.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거는 너무나 이쁘지 않은 다크밍크인가? 블랙밍크인가? 얘가 이름 잠깐만요. 블랙밍크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얼굴로 자라줄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얘는 입장에 살도 찌지 않았고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데리고 온 지는 좀 됐는데요. 뿌리 활성화가 확실히 됐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입장이 말캉거린다던가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요. 조금 물 먹는 연습을 해서 얼굴에 통통하게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있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얼굴이 다져지려면 1년 반 정도가 더 기다려져야 되겠죠. 요 아이는 어떻게 물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름은 블랙밍크라서요. 얘 물듬을 봤는데 완전 까만둥이 아이 그런 식으로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 봤더니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블랙밍크입니다. 얘가 쉘인데요. 이 아이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작은 캔통에 지금 심겨져 있었는데 원래 정말 작은 아이로 왔거든요. 요게 2배로 큰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밑에 보면 자구를 보이시나요? 자구가 2개나 달려 있고요. 3개인가? 보이는 현재는 2개고요. 요렇게 자기 얼굴을 빵 하고 키워져서 화분 밑에 물 주려 그러면 얘는 입구를 찾아가면서 줘야 될 만큼의 얼굴입니다. 아유, 요렇게 잘 자라고 있는 세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까만둥이 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이에요. 제가 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문외한이라 아직 잘 모릅니다. 한번 자세히 찾아보고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또 아이가 2개나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아이는 이름이 뭐였더라? 요 아이는 블랙 타이거입니다. 블랙 타이거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이름처럼 블랙이 들어갔으니까 까만둥이 아이 맞겠죠. 블랙 타이거라고 요 아이도 정말 작은 아이로 데리고 왔는데 많이 큰 거예요. 그나마 큰 겁니다. 요 아이가 너무 저는 작은 아이를 경매를 받을 때 좀 가격 싸고 괜찮은 아이들을 경매를 받는다 그러면 올리시는 분들도 크게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좀 작은 걸 올리시겠죠. 이렇게 해서 키우다 보니까 제 다육이는 작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귀요미로 한번 키워볼게요. 너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작은 아이가 있죠. 요 아이가 블랙탄 레드랍니다. 블랙탄 레드라고 또 따로 있나봐요. 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금게 있듯이 한쪽이 까뭇까뭇하죠. 줄 있듯이 얘가 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줄 문양이 들어옵니다. 요 아이도 어떻게 커줄지 기대되는 아이기도 하죠.
한번 제가 사진으로 블랙탄 쪽으로, 그러니까 블랙이란 까망 시리즈 쪽으로 제가 올려보겠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보세요. 생각보다 비슷한 아이들이 참으로 많을 것 같아요. 요렇게 블랙으로 까망 시리즈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도 제법 되네요.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요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요렇게 까망 시리즈 한번 찍어 보고요. 다른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묶음은 찍어 보고요. 얘네들 물 먹었는 거 잘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금 쉼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날씨가 가장 좀 습해요.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해가 뿌옇게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서 해가 조금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후덥지근하고 습도 많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니까요. 와, 제가 살이 쪄서 더 힘든가 봅니다. 진짜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뒤쪽은 조금 시간을 두고 제가 여기에서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조금 숨을 돌려볼까 합니다. 오늘 많이 묶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묶어드리면 사진을 다 찾아서 올려야 하잖아요. 그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여기 보여드리는 요 아이들 미니마하고 여기 프리메라 철아 하엽을 오늘 아침에 뗐거든요. 엄청난 하엽을 가지고 있었더군요. 그동안 그냥 자연적으로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품고만 있었더니 밑에가 너무 지저분해서 바람 좀 통하라고 얘네 두 개만 하엽을 떼주고 왔습니다. 하엽 떼고 오니까 얼굴이 깔끔하죠. 요렇게 자라주고 있는 요런 아이들, 오늘 날씨가 이렇게 후덥지근하니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덥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얘네들도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댓글에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뭐죠? 비닐을 덮개를 해주고 비를 가리면 바람이 많이 잘 안 통해서 시원한 감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더 습할 것 같다고 걷어주신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만약에 비가림막을 하려 그러면 공간을 어느 정도 띄워주고 난 다음에 비가림막을 하시는 게 얘네들한테도 건강이 회복되기는 게 좀 빨리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거리대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 놓던 거라서 위에서 얘를 띄우잖아요. 그러면 여기 매다는 그 지지대 같은 역할, 기댈 수 있는, 힘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바람이 불면 그게 너무 펄럭거려 가지고 얘네들 얼굴을 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앞쪽에서 요런 아이들 지금 비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그냥 흙 자체가 빗물에 씻겨서 내려가는 정도로 얘네들이 흙 자체도 모욕을 했을 만큼 그만큼 비가 많이 오고 빗물을 많이 맞았는데요. 덮어주지 않고 그냥 요대로 하엽은 까뭇까뭇하게 지더라도 요대로 놔두고 건강만 살아만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덮어주면 또다시 물러서 가는 아이들이 더 생기지는 않을까도 걱정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계속 덮어주면서 키우셨던 분들은 요령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령이 없는 거죠. 요령이 계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생활을 해보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일일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제가 자신이 없어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요 중간에, 원래 이 중간에 있는 아이들 비가림막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걔는 펄럭거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빗물 같은 거 먹고 그나마 좀 물건 살 때 좀 힘들지 말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정말 힘들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다가 그 덮개는 아니고요, 페트병 잘라서 해놓은 게 있어요. 작은 처마처럼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걸 하려니 또 일일이 다 달아야 되니까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다육이 애들이 물 먹고 얼굴 깨끗해져서 오히려 이쁘다 할 만큼입니다. 여기에 있는 나단이 더더욱 그렇죠. 이 얼굴 큰 아이는 지금 덜 씻겨져 가지고 얼굴을 돌려줘야지만 깨끗하게 씻겨질 텐데 지금 그렇게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요 아이가 어제 키핑장이나 이런 데서 키우시는 분들이 멀로 이런 아이들이 많이 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물 먹고 바람 많이 부는 곳에 놔두니까 오히려 건강한가요? 저는 얘가 아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바람 같은 거를 많이 쐬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가 봅니다. 저 다른 환경에서 제가 못 키우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레짐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 마카데미아는 지금 혼자서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비 맞으면서 꽃대도 피어가면서 잘 지내고 있네요. 여기에서 간주도 잘 지내줬으면 좋겠는데 간주도 비가 너무 여러 번 맞으면 조금 힘든 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올해는 잘 지나가자 한번 해봅니다. 제가 키우는 다육이들은요 햇볕에나 빗물에나 얘네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키우는 사람의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요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주나 라고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요 많이 타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파랑새 같은 경우는 많이 탄 적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핑크베라, 뭐 펜지 이런 아이들, 그리고 제가 골드 글로우도 키우죠. 이런 아이들이 항상 나가서 많이 타고 경험했던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해주고 또 딴 데로 옮겨주려나 기다려봐도 그 자리가 항상 그 자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내가 살려면 내가 적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타지 않습니다. 옮겨주고 싶어도 확실한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매달고 있는 거죠. 마음 아프기는 한데요. 이렇게 매달아 놓고 타는 얼굴들을 좀 기다려주면 세입장 나오면서 다시금 이 자리에 계속 놔둬도 타는 얼굴들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거죠. 다육이 키우실 때 한 분이 또 그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가는 애들은 어쩔 수 없고 남는 애들만 키우면 되죠 뭐 하고 이야기하신 분들 계셨는데요. 다육이 키울 때 우리가 관리해 줄 때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다육이 키우는 것도 솔직히 관리해 주는 것도 너무 힘든데 마음까지 힘들어 버리면 너무 안 되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키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저보고 대책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다육이는 키우시는 분들의 환경을 제일 잘 아는 분은 키우시는 분이죠.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환경에서는 이렇게 키우는 게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의 다른 걸 해주지 않고 얘네들한테 너네는 여기 있어라 하고 놔두는 겁니다. 와 진짜 얘는 어떻게 완전한 숲을 이루고 있죠. 큰 고목나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입니다. 8,000대 철아 정말 잘 크는 아이 너무나 이쁩니다. 이렇게 잘 크는 아이들 초록빛감을 보여줘도요 건강하고 이런 이쁨을 보여주는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눈길이 더 많이 가죠. 저쪽에는 지금 하엽을 정리해주지 않은 여기 바닐라비스인데요. 바닐라비스 물 안 좋아하잖아요. 요 아이도 요번에 물 은근히 좋습니다. 물 먹을 타임이 되기도 했고 하엽도 많이 져서 제가 애기들도 많이 달고 있잖아요. 애기들이 지금 숨어서 안 보이는 애들이 더 많아요. 많죠. 그래도 목대에서 또 내겠다고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는 물을 챙겨주는데 다른 아이들 물 챙겨줄 때 같이 챙겨주기도 합니다. 얘네들 3주 가까이 돼서 물 먹었잖아요. 쟤도 똑같은 날 그냥 줬어요. 근데 바람 많이 불고 요렇게 흙도 그렇게 많이 준 거 아니거든요. 쟤도 빨간 포트 정도의 흙으로 키우는 아이라 그래서 그런지 잘 있어주고 견뎌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름 이제 장마 때 이제 걱정이 된다고 하염없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한 20% 지나갔을까 10% 지나갔을까요? 어쨌든 시간은 계속 째깍째깍 흘러가는 거니까 한 이제 조금만 7월 중순까지만 지나가도 장마의 시간은 이제 결말을 볼 때가 다 되어 가는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장마보다 더 힘든 게 한여름일 것 같아요. 한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 그닥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여름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이런 시원한 바람도 잘 없는 한여름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적으셨다가 지우셨는지 잘 안 열리는데 거기에 보면 30도가 넘어가는데도 얘네들한테 그늘막 안 해주냐고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늘막 안 해줍니다. 원래는 여기 그늘막 해주려고 요런 대도 옷걸이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차간막처럼 해준다고 했는데
한 해를 한번 해두다가 바람 때문에 철수했어요. 철수하고 더 이상 해주지를 않는답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키워보니까요. 처음에는 타는 애들이 발생을 해요. 너무 많이 타는 애들도 있죠. 근데 저희 집에서 있다가 보니까요. 얘네들이 알아서 잘 적응을 하고 대처하더라고요.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 대처하는 아이들 기특하고 제게는 그래서 제가 구경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해주는 거는 그냥 시간만 주는 것 뿐이에요. 너네들 이뻐져라, 이뻐져라 하는 거고요. 저는 그냥 기다려 줌으로 해서 얘네들한테 구경꾼으로 손을 옆에 쥐고 딱 대고 얘네들을 쳐다보면서 잘 견디고 있다고 응원 한마디? 그런 말 한마디로 끝낸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으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해가 뜨고 이런 거를 며칠 동안 해줄 거예요. 오늘도 비 소식이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잠시 지나가는 비처럼 오고요. 비는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구름이 살짝 껴 있어도 바람만 많이 불어준다 그러면 괜찮죠. 밑에는 나뭇잎이 부는 게 이제 흔들리는 게 없는데요. 위에 바람이 좀 제법 붑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얘네들 빨리 물 말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토요일부터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은 갑자기 쨍한 햇살로 힘들어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반나절 정도만 햇살이 들어오니까 빨리빨리 물을 말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오늘도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예뻐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말이에요. 가족분들과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